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에 출발합니다. 상승 가도를 달리는 것 같던 시장이 어제 오늘은 힘이 좀 빠졌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더 한산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2차 전지주가 반락을 하면서 코스닥이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그 수급이 오늘은 AI 쪽으로 어느 정도 이동을 했던 것 같은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환율도 좀 상승을 하고 수급도 따라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퍼진 경기 침체 우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헤쳐나가야 될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만 본부장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본부장님이랑 같이 방송을 하는데 팀장님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요? 얘기해서 예. 출연하셨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거든요. 패스트 팔로워가 되자라는 말을 되게 마음에 들으셨나 봐요. 누가요? 우리 본부장님이. 모르겠어요? 이 패스트 팔로워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오늘도 기대를 해보면서 두 분과 함께 시장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하락장 시작 뒤에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이 하락장인지 아닌지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고요. 또 경색된 한중 관계, 관련주들의 영향은 어떨지, 또 마지막은 좀 긍정적인 이슈로 전고체 배터리 투자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죠. 네, 최근에 시장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되면서 우리 시장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죠. 이 많은 분들이 사실 4월장은 수익률이 좋은 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이틀 밀린 거니까 다음 주에 다시 반등을 할지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5월달까지 내내 조정을 받게 될까요? 지금을 하락장으로 판단해야 될까요? 조정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 조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냐 하락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냐면은 조정이라는 건 힘이 빠진 거고 하락이라는 것은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힘의 균형이 바뀌었느냐라고 판단해 봤을 때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약세를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보게 된다라면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정말 2차 전지를 매일매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쭉 가다가 이제는 그 시장을 주도했던 2차 전지, 물론 2차 전지만 간 건 아닙니다. 네. 2차 전지를 포함한 이 테마군의 업종군들의 힘이 좀 저는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주가라는 게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4월 달이라는 핑계. 근데 그 신호가 지수를 보게 되면 이게 4월 14일부터 보게 된다면 지난주 우리가 출연했던 날이네요. 4월 14일 날 보게 되면 그때부터 계속 2,580포인트에서 자꾸 뭔가 좀 이렇게 그 뒷덜미가 잡히는 모습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찌 보면 이게 뒷덜미가 계속 잡혔다라는 것들은 추가 상승이 어쨌든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가 상승이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약간 힘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변동성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락장이라기보다는 조정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그동안 이끌었던 주도 섹터에 힘이 좀 빠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힘의 균형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2020년대 코로나 때를 비교할 수 있겠죠. 어떤 그 스펙타클한 이슈가 그러니까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스펙타클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 전반적인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흐름들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힘의 균형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힘이 좀 빠졌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상승 섹터에 대한 힘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월 다음 주까지 힘이 좀 빠지더라도 또 5월달 이제 한 주가 또 지나면 또 5월달이잖아요. 그래서 또 달이 바뀐다는 효과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어쨌든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지금 힘이 좀 빠지고 있는 섹터들이 이제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되는지 여부를 좀 보고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됐을 때 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다시 한번 이끌어 주는지 여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3월 달부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네,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 기준으로 봐야 되겠군요.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이제 1월 달부터 정말로 660포인트에서 913포인트 지수로 보게 되면 거의 50%가량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지수가 50%면 종목은 300%, 400% 정도 상승입니다. 이 정도 올라왔다면은
쉬어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국면이다라고 좀 보시고 좀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다음은 또 어떤 섹터 갈 것인가 지난주 말씀했던 그 패스트 팔로우 전략 네. 다음 섹터는 어느 섹터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리스트업을 좀 해가지고 그 섹터가 가게 된다라면은 또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장보다는 조정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어제 저희가 시장을 짚어봤을 때 현금화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네. 딱 조정이 나와 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팀장님은 조정장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은 어느 쪽으로 보시는지 오늘이 좀 줍줍의 기회가 됐을런지 아니면 좀 당분간 조정이 이어질까요?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조금 이 시장 얘기를 할 때 길게 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현금화 얘기를 굉장히 네.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랑 약간 좀 맥락은 비슷한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는 2차 전지에서의 그 큰 자금이 다른 섹터로 넘어가면서 지수의 상승이 견인이 돼야 되는데 네.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반도체, 뭐 OLED, 뭐 자동차, 바이오 다 한 바퀴씩 돌았지만 네. 이게 지수 상승을 견인하기에는 너무 짧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고 오늘 또 수출 데이터들 보시면은 중국 쪽에서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관계도 냉각되고 있죠. 그래서 무역 수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을 때 불안한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거래 대금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 대금 자체가 코스피는 12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코스닥이 에코프로 쪽이 쏘고 할 때는 17조, 18조 하던 게 지금 6조나 거의 줄었거든요. 반 조각이 넘게 줄었네요. 거래 대금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네. 이 자금이 코스피로 계속 넘어가는 물량보다 없어지는 물량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거래 대금이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지수 대형주들이 움직이면서 지수 상승이 나오고 그와 연관된 스몰캡들이 움직여주면 건강한 상승이 나오는 건데 그렇지가 않고 제가 이 거래를 연달아 상한가가 10개가 넘게 나오는 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뉴스나 모멘텀 플레이가 되고 있고 개별주가 너무 강력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은 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전거래에도 통계를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4월에 20년 동안 통계를 봤을 때 상승력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5월 달에 이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린메이라는 사실 단어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올해는 그러한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리스크를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뭐 에코프로 쪽에 뭐 SCI 편입 같은 부분이라든지 어쨌든 21선은 안 깨고 있거든요. 대형주들이. 네. 근데 이제 이전에 로봇주들이 2차 상승이 나오면서 10만 원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만 원이 뛰어넘기 직전에 그런 움직임이라면은 지수가 이제 추가적인 상방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거기서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체적으로 이 수많은 자금들이 돌면서 뭔가 갈만한 약간의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들은 여전히 2차 전지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외공기관이 반도체라든지 기타 이제 좀 다른 섹터로 자금이 좀 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힘겨루기를 한번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은 이 보수적인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일단은 한번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지금 워낙 지수를 견인하던 섹터가 위치 에너지가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심리가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좀 보수적인 전략을 하시는 게 포트 관리에 좀 유리하시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금화 전략을 여러 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블랙홀님께서 세린메이 징크스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 팀장님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다음 달쯤에 다시 반등할 거라고 보신다면은 지수가 다시 반등한다면 어느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지 그동안 강했던 2차 전지가 여전히 꺾이지 않을지 아니면 네. 말이 많이 나오는 반도체 섹터가 될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본부장님 얘기를 꾸준히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현금화를 하는 거잖아요. 현금화를 하는 건데 이게 차익 실현이냐 현금 확보냐라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차익 실현이면은 이건 조정장인 거고 현금 확보면은 대세 하락장인데 잠시만요. 의견이 하락입니까? 조정입니까? 저는 일단 5월 달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쉬어가는 흐름이 그렇죠.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조정인 거죠? 네, 하락이 조정, 아니라. 조정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이렇게 조정이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찌 보면 의견이 같은 거라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게 현금 확보가 아닌 차익 실현,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에서 그 수익 실현을 하자, 그런 관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에서 보게 되면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지금까지 보게 되면 꾸준히 거래 대금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다가 최근 이틀 동안 하락을 하게 되면서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많이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는 걸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더 안 산다라는 겁니다. 더 안 판다는 게 아니라 더 안 산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그러니까 종목이 상승할 때, 지수가 상승할 때 중요한 건 누군가 사줘야 되거든요. 사줘야 되고 반대로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은 종목이 하락을 한다라는 건 누군가 판다 아니면 누군가 안 산다, 이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근데 지금은 누군가 판다라기보다는 안 사기 때문에 지수가 상승이 꺾여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조정으로 보는 게 맞고.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질문을 까먹었어요. 질문이 뭐였죠? 그 시장이 반등하게 된다면은 그동안 맞다. 주도했던 예. 2차 전지가 주도를 할지 네네. 아니면 반도체가 주도를 하게 될지. 네. 네. 죄송해요. 예. 만약에 저는 반도체 바이오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섹터 다. 네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게 결국 시장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반도체 바이오를 봐주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섹터가 갈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램지 리서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네. 근데 제가 램 리서치 실적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램 리서치가 아시겠지만은 메모리 공정이나 비메모리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실적이 괜찮았다. 그러면 장비 수주가 그만큼 괜찮았다는 겁니다. 업황은 안 좋지만은 전방 업체들이 현재 안 좋은 업황들 속에서도 첨단 반도체 쪽으로, 그러니까 그 새로운 캐시카우 쪽으로는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비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게 수익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한번 시간이 걸릴 건데, 이게 적어도 하반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시장에서 만약에 이 모건 스탠리가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리포트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1분기 바닥이 이어지게 되면서 2분기, 3분기에는 또 새롭게 시선이 바뀌게 된다면 반도체 바이오가 저는 간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도체 쪽으로 보지 않고 반도체 쪽에 그렇게 모멘텀이 없다라면은 또 이제 또 차전지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또 차전지가 간다라는 게 아니라 또 차전지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하창 본부장이 말씀하셨던 5월 달까지 조정이 나오고 반등은 제가 볼 때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2차 전지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2차 전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물갈이가 좀 돼야 된다라는 거죠. 2차 전지가 계속 가는 것보다는 새로운 섹터, 새로운 업종이 나와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시장의 건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의 어떤 상승 지속성을 봤을 때는 이어 달리기에서 1번 주자가 계속 달리는 것이 아니라 1번 주자 다음에 2번 주가 바톤 이어받고 2번 주가 3번 주자 이 바톤 이어받듯이 새로운 섹터가 전 나와야 건강한 조정 이후에 또 새롭게 상당히 기분 좋은 상승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저도 어떤 업종이 또 새로운 주도자가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용용님은 작년은 계속 내리기만 한 것 같아서 조정 와도 조정 후에 반등하면 됐어요라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이 반등장을 저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 두 분과 같이 전략을 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더 자세한 섹터 이슈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리오프닝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죠. 한중 관계 악화 우려가 불거졌습니다. 요즘 뭐 중국 대만 갈등 관련해서 우리 입장이 좀 난처해진 것 같아요. 원래도 뭐 미중 사이에 껴 있었는데 한 번 더 불씨가 좀 커진 느낌? 어쨌든 우리는 결론은 한국은 미국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겠죠? 네, 그거는 참 약간 뭔가 이렇게 답정로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어느 게 우리 국익에 좋을지 판단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제가 예측하기보다는 네. 일단은 보고 그 후속을 좀 판단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리오프닝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뭐 히토류라든지 이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네. 상승력이 나왔었던 섹터, 제가 전거래에도 제가 뭐 품질주라든지 그런 쪽 얘기 드렸는데 여전히 그쪽에서 좀 강세가 나왔죠. 그리고 그쵸. 제가 어제 좀 히토류가 좀 억울하게 빠졌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 좀 그래도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에 차익으로 다 내려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져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적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뭐 중국 파노라든지 또 지난 3월에는 엔터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았지만 중국 쪽과의 이런 관계가 냉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좀 차익이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조금 더 장세가 이제 뭐 히토류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이런 좀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의 좀 상승력이 둔화되기 시작을 할 때 네. 오히려 리오프닝 종목군들을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항공 쪽 을 먼저 보시고 뭐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색조나 이런 쪽인데 너무 네.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그래서 약간은 좀 이렇게 눌림목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의 좀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최근 거의 뭐 사드 이후로 뭐 외교부끼리 약간 좀 치고받고 하는 이런 얘기를 거의 뭐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네. 그만큼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이 대만이라는 지역이 중국한테는 약간 어떻게 보면 영린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좀 과격한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약간의 좀 반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격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러시아까지 같이 우크라이나 무기 관련된 이슈로 조금 이벤트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너무 많은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약간의 좀 테마주의 흐름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단 리오프닝주에게는 어쩔 수 없이 좀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카지노주 크게 밀렸고 화장품주도 일제히 약세였습니다. 뭐 역시 차이나는 리스크다라는 걸 다시 확인했다 이런 말씀도 말씀을 하시는데 리오프닝주가 변동성이 조금 더 커질까요? 그거는 결국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는 해바라기에 맞지만 외교라든지 정치 같은 경우는 양다리를 걸쳐야 돼요. 아,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만 바라보면 안 돼요. 요즘에 미국이 하는 거 보게 되면 미국도 조금 얄밉거든요. 네. 이번에 반도체법 보게 되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뭐 이익 공유라든지 이게 말이 돼요. 사회주의 국가도 그러니까요. 아니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웃긴 게 그래서 항상 시기에 따라서 이게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에서는 양다리를 걸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질문하신 거에 대한 대답을 좀 하자면은 저는 결국 시진핑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진핑이 집권 3기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방문한 해외 기업이 LG 디스플레이거든요. 그쵸? 한국 기업이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왜 하필이면 한국 기업을 선택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들이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어찌 보면 그래도 중국이 손을 내밀렀을 때 잡아줄 수 있는 국가가 어딘가에 대한 어떤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국이 우호적이었다, 비우호적이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북한한테 어떤 그 외교적인 대응도 정권에 따라 바뀌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중국이 좀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교부 간의 어떤 설정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단계성이라고 좀 봅니다. 단계성이라고 봐지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FOMC 얘기를 할 때 뭐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면서 계속 그런 부분이 호재가 됐다가 악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연준과 아이들이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대장인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어떤 결정을 하냐 결국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외교부끼리 어떤 설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진핑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시진핑이 악화 쪽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시진핑이 무마할 것인가에 따라서 리오프닝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경제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부분에 따라서 이건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땐 최종적으로 시진핑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 외교부에서 물론 외교부가 시진핑이 입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교부의 어떤 반발이 시진핑의 입김이 작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확인이 좀 필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창원 본부장님과 좀 반대인 게 저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힘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가 되는 것들은 안 됩니다. 네. 우리 그 나라가 지금 러시아를 왜 비판합니까?
러시아가 그렇게 힘에 의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어쨌든 힘의 균형이 대만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대만 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안 돼요.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안 된다라고 저는 보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힘에 의해서 지배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네. 그런데 그 얘기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분 나쁠 수 있는 것에 어떤 표명을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외교적으로 좀 비하한다라는 것들은 결국 중국도 힘에 의해서 대만을 지배하겠다라는 거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항상 미국 비판하잖아요. 와. 아, 그런가? 워워 네.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조금 저도 비약적으로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우크라이나 다음이 어쨌든 대만이에요. 네. 대만이잖아요. 그러면 대만이 만약에 진짜로 2025년도에 미국 국방성 보고서처럼 전쟁이 나잖아요. 그 다음은 어디가 될 것 같아요? 비약적이지만 이게 한반도예요. 네. 한반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시나리오 때문이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 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떠나서 지금의 어떤 중국의 행동에 대한 비판은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정치적인 색깔을 입히지 않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 했어요. 뭐 어찌 보면 올해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기대되던 리오프닝주였는데 다시 한번 좀 고난이 찾아온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본부장님은 리오프닝주 조금 밀릴 때 관심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은 좀 긍정적인 이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정부에서 큰 폭의 투자 결정을 했습니다. 삼성, SK, LG와 함께 총 2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죠. 전고체 배터리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2차 전지가 조정받는 흐름이라서 오늘 뭐 일부 관련주만 올랐는데 어제 또 본부장님이 마침 미소화학은 X 의견 두셨을 때 네. 한농화성을 보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늘 한농화성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러한 종목들 지금도 좀 접근 유효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이제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만 좀 정정하면은 네. 그러니까 뭐 발언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네. 그거 이제 결정은 알아서 예. 정치권에서 그렇죠. 알아서 하는 네. 거를 후발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좀 말씀을 아니 드리겠습니다. 한농화성 자랑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방송 전에 네. 자랑한다면서요. 상한가입니다. 네. 한농화성. 뭐 일단 네. 한농화성은 좋았죠. 어. 네, 좋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전고점 거래량 동반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정부의 좋은 정책들이 좀 나왔죠. 뭐 오늘 다 기사 보셨겠지만 세계 최초 전기차용 전고체 뭐 상용화를 목표를 하면서 뭐 지원금이라든지 어떤 인력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좋은 이슈들이 나왔고 거기에서의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온 것 같고요. 또 이소학이 또 같이 한미로 가는 방미에 대한 또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사실 전거래부터 약간의 조금 분위기는 만들어내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또 뭐 삼성, SK, 뭐 LG 이런 3사들의 협업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글로벌 기업들과의 뭐 MOU라든지 이런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해당 부분들이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고요. 다만 이제 전고체 상용화 시점이 사실 30년으로 네.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을 얼마나 많이 앞당길 수 있느냐가 결국에 해당 섹터들의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 앞으로 이 전고체 쪽으로 가면서 이런 에너지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효율도 부분이 훨씬 더 높아지고 안정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야 되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 여부가 결국에는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뭐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관련주들은 오늘 일부 상승이 나왔잖아요. 관련주들 모멘텀을 앞으로도 주가에 좀 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게 나오게 된다라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고체 얘기를 좀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유튜브 창이 난리가 났네요. 그런가요? 괜한 얘기를 한 것 네. 같아요. 뭐 어쨌든 그 전고체 배터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상용화가 된다라면은 이것도 정말 스펙타클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해질 그 전고체 배터리는 아시겠지만 전해질이 고체잖아요. 네. 고체인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그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는 외부 충격이 좀 약하고 그리고 사막이나 극지방 같아서는 정상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고체 전해질로 가는 건데 고체 전해질의 지금 또 풀어야 할 숙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액체 그 양극하고 음극 사이에서 이제 이 전해질의 역할이 이제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이렇게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체가 되게 되면은 이 낮은 이온 전도성, 그러니까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힘이 약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 배터리 출력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삼성 SDI가 배터리를 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를 좀 잘 해결을 해가지고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전고체 배터리 어떤 숙제가 방금 말씀드린 낮은 이온 전도성 이 부분이라 봐지고 그렇게 본다라면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전해질 관련된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아시겠지만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염 그리고 첨가제, 유기용매 이렇게 봐지는데 낮은 이온 전도성 이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첨가제하고 유기용매가 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화학의 전해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첨가제라든지 유기용매 역할이 상당히 좀 큰데 첨가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에너지 출력 밀도라든지 안정성 같은 에너지 성능을 좌우를 합니다. 그리고 유기용매 같은 경우는 리튬이었던 이동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해질 첨가제 그리고 유기용매가 좀 중요하다고 좀 판단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종목들을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뭐 LT 기존에 많이 언급이 안 됐지 싶은데 뭐 LTC라든지 그린 케미칼이라든지 아마 캠트로스는 많이 좀 부각이 됐을 거예요. LTC 같은 경우는 그 국내 유일의 전고체 배터리 SOFC 전해질 기술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유기용매 관련주인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 유기용매를 개발을 했고요. 개발을 하고 난 이후 이제 테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유기용매 쪽으로 앞으로 유기용매 사업을 진행한다라면은 리튬이온의 제한이 안 될 겁니다. 앞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용 유기용매도 개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다음 단계는 아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유기용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 회사 그린케미칼이 그쪽까지도 이제 개발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참 그 유기용매 관련주로 수업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봐집니다. 그래서 뭐 LTC, 그린케미칼 매수하라는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좀 진행해 나가게 된다라면은 항상 주식시장도 신상을 원하잖아요. 네. 새로운 수혜주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앞으로 새로운 종목들이 나올 건데 뭐 그런 종목들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외에 오늘 이슈가 나왔었던 종목들도 다음 주 주가 어떻게 될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왔던 특징주 3가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상승 상위에 포착됐던 종목들 3가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각 기업별로 투자 포인트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대한제당입니다. 설탕 값이 치솟고 있다고 하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틀 연속 상승은 했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대한제당이 과연 바닥권을 탈출할 수 있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다 예스를 두셨습니다. 쌀도 오르고 설탕도 오르고 네. 어제 뭐 쌀은 꼭 먹어야 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설탕은 뭐 굳이 안 먹어도 되잖아요. 설탕도 먹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도 많이 먹습니다. 네, 설탕 가격이 필수죠. 네, 설탕 가격이 높아진 이유가 네. 결국에는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잖아요. 네, 그래서 설탕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건강을 생각하시는 거 좋지만 먹을 건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바닥권에서 약간의 좀 슈퍼 매물대를 좀 뚫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일단은 오늘 좀 꼬리가 많이 달리긴 했지만 이게 전형적으로 1차 상승 이후에 약간의 좀 거래 물량 소화하고 다시 한번 뚫어주는 라인인데 해당 부분도 이제 아랫부분으로 보시면 좀 매물대에 걸려있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좀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연초 대비 4개월 만에 31%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가격이 2011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네. 수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인도에서 작년부터 이제 수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심화가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생겼을 때 항상 식자재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좀 많이 폭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가속도가 조금은 더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사탕수수가 이제 에탄올을 원료로 좀 하죠. 그래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상승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최근에 감산 기조가 나오면서 유가도 조금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좀 가격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좀 음식료 쪽이 최근에 뭐 곡물이라든지 이런 쪽이 또
바닥권에서 슈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돌아가면서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동그라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 볼게요. 마음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장대 양봉을 보여줬죠. 지금 이 시점에서 매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마음 AI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팀장님은 노를 주셨는데 AI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네. 상승 이어가진 않을까요? 요즘 멘트 준비하시는 거 아니죠? 방송 전에. 공부 많이 합니다. 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저는 X를 했는데 지금 이제 어찌 보면 1월 달부터 3월 달 보게 되면은 상승했던,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를 하고 시장 상승과 동참했던 섹터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가 있었고, 거기에 또 아시겠지만 챗GPT 관련돼 가지고 갑자기 챗GPT가 날아가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도 지금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물론 챗GPT 오늘도 이슈가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게 시세가 충분히 낮느냐 관점에서 봤을 때 더 갈 거냐 말 거냐라고 우리는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뭐 챗GPT 관련되고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가 그렇다고 해서 꼭 이것도 그렇게 된다는 법은 없지만 1월 달, 3월 달 상승을 같이 동조했던 섹터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에서 만약 힘이 빠지게 된다라면은 그 힘이 빠진 현상이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챗GPT 쪽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18% 정도 상태 나왔습니다.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전고점 돌파를 시도를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이거는 분명히 뭐 지금도 하창원 본부장하고 저랑 엇갈린 것처럼 네. 아마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더 간단하기보다는 아마 지금의 반등이 소위 전문가분들 이런 전략 많이 세워주잖아요. 반등심에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아마 마음 AI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지금은 뭐 전고점 돌파가 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하고 뭐 돌파 시도가 나오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매도 의견을 드리는데 이게 더 가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는 저도 이 전략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반등시 매도가 맞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려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 오늘 자세한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하신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